병원 영안실의 차가운 공기 속 강미라는 무릎을 꿇고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하얀 천 아래 놓인 그녀의 아들 강승우의 시신은 더 이상 따뜻한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승우야, 엄마가 잘못했어. 그녀의 갈라진 목소리는 영안실을 가득 채웠고 그녀의 눈물은 차가운 바닥을 적셨습니다. 그녀의 손은 아들의 차가운 손을 붙잡고 떨렸지만 그 손은 더 이상 그녀를 마주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제부터 왜 강승우가 죽게 되었는지, 강미란과 강승우의 모자 관계가 왜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YL그룹 본사의 복도는 차갑고 고요하였습니다. 강승우는 강미란의 사무실 문 앞에 서 있었고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발견한 낡은 편지 한 통이 그의 세계를 뒤흔든 것인데요. 편지에는 강미란의 필체로 쓰인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승우가 그녀의 친아들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가 강규철 회장의 아들이 아니라는 충격적인 진실 말입니다. 승우의 가슴은 배신감과 혼란으로 터질 듯하였습니다. 그는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습니다. 강미란은 책상 뒤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지만 승우의 창백한 얼굴을 보자마자 손을 멈췄습니다. 이게 뭐야, 고모? 승우는 편지를 탁자 위에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고통으로 떨렸습니다. 내가 고모 아들이라고? 그럼 내 아버지는 누구야? 대체 왜 나한테 숨겼어? 강미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가 후들거려 주저앉았습니다. 승우야.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습니다. 그건 네가 알 필요 없는 일이야. 알 필요 없다. 승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 인생이 거짓이었는데 그걸 몰라도 된다고? 내 아버지가 누구야? 말해. 그의 외침은 사무실을 울렸습니다. 강미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지만 그녀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승우야, 제발 이건 너를 위한 거였어.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죄책감과 두려움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승우의 친부 정호성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그녀는 숨이 막혔습니다. 승우는 강미란의 침묵에 더 큰 절망을 느꼈습니다. 당신은 내 엄마도 아니야. 그는 차갑게 내뱉으며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강승우는 강규철 회장의 납골당으로 향하였습니다. 한강을 바라보는 언덕 위의 납골당은 고요하고 엄숙하였지만 승우의 마음은 폭풍처럼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강규철의 납골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그의 무릎을 아프게 눌렀지만 그는 그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강미란의 편지가 쥐어져 있었고 그의 눈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여태껏 그가 아버지로 믿었던 강규철이 사실 큰 외삼촌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의 진짜 부모가 강미란과 다른 누군가라는 진실은 그의 세계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아버지. 승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아버지 아들이 아니었다니.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고 곧 오열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누구야? 내가 뭐 때문에 살아왔는데? 그는 납골함을 어루만지며 울부짖었습니다. 당신이 내 아버지가 아니었다고? 그럼 내가 믿어왔던 모든 건 다 거짓이었어. 그의 외침은 납골당의 고요를 깨뜨렸습니다. 그는 주먹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고모. 어떻게 고모가? 당신이 내 엄마라면서 왜 나를 이렇게 속였어? 왜 나를 이런 지옥에 밀어넣은 거야? 그의 눈물은 대리석 위로 떨어져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내가 강규철의 아들이 아니었다니, 내가 YL그룹의 후계자라고 믿었던 그 시간들은 다 뭐였어? 그는 하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내 인생을 돌려줘.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메아리쳤지만 아무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승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그의 마음은 결심으로 굳어졌습니다. 내 아버지를 찾아야 해. 그는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해. 강승우는 몇 시간에 걸친 조사 끝에 친부가 정호성, 김도윤의 외삼촌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정호성은 한때 YL그룹의 자문 변호사로 일했던 인물로 이제는 투자회사를 운영하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승우는 정호성의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사무실은 낡고 소박하였고
정호성은 책상 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승우를 보자마자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누구시죠? 정호성은 담담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승우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의 가슴은 터질 듯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신 아들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강미란이 제 엄마예요. 그리고 당신이 제 아버지라고요. 정호성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승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그의 목소리는 혼란으로 가득하였습니다. 그는 강미란과의 짧은 관계를 떠올렸지만 아들의 존재는 전혀 몰랐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라고? 승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 나를 버렸어요? 그는 오열하며 소리쳤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혼자 두고 살았어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아왔는데. 그의 울부짖음은 사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호성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승우를 끌어안으려 했지만 승우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제 와서 뭘 어쩌겠어요? 승우는 비틀거리며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바람이 세게 불어오는 YL그룹 본사의 옥상에 강승우는 난간에 서 있었고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강미란의 배신, 강규철이 친부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정호성의 무관심은 그의 모든 희망을 앗아갔습니다. 그는 손에 쥔 편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누구야?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그는 난간 위로 올라섰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그의 발 아래 펼쳐져 있었지만 그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다 끝이야.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몸이 앞으로 기울어졌고 그 순간 바람이 그의 옷을 휘감았습니다. 같은 시각, 강재인은 YL그룹 본사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승우가 편지를 발견한 후 이상 행동을 보인다는 소식을 듣고 직감적으로 불안해졌습니다. 그녀가 옥상에 도착했을 때 승우의 몸은 이미 허공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승우야. 그녀의 비명이 밤하늘을 갈랐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강승우는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졌고 그의 생명은 꺼져갔습니다. 그렇게 강승우는 결국 사망합니다. 강미란은 병원 영안실에서 강승우의 차가운 시신이 하얀 천 아래 놓여있는 것을 보고 큰 충격에 빠지는데요. 그녀는 무릎을 꿇고 오열하였습니다. 승우야, 엄마가 잘못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고 눈물은 바닥을 적셨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마치 칼로 찢긴 듯 아팠습니다. 그녀는 승우가 태어났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병실에서 그의 작은 손을 잡았던 순간 그의 첫 울음소리가 그녀의 심장을 따뜻하게 채웠던 기억이 생생하였습니다. 승우야. 내가 널 품에 안았을 때 네가 내 전부였어. 그녀는 흐느끼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친자식으로 키울 수 없었습니다. 강규철 회장의 후계자로 인정받기 위해 그녀는 승우를 그의 아들로 속여 키웠습니다. 미안해, 승우야. 내가 너를 내 아들로 당당히 부르지 못했어.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그녀의 손은 하얀 천을 붙잡고 떨렸습니다. 그녀는 승우의 얼굴을 덮은 천을 거두려 했지만 차마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때 너를 지켰어야 했는데 왜 너를 오빠의 아들로 살게 했을까? 그녀는 땅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녀의 오열은 영안실을 가득 채웠고 간호사들조차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누구도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강재인, 정호성, 심지어 자신조차도. 그녀의 죄책감은 그녀를 숨막히게 하였습니다. 승우야, 엄마가 널 사랑했어. 왜 그걸 말하지 못했니? 그녀는 승우의 차가운 손을 잡고 흐느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고 그녀의 심장은 이미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황기찬은 강미란의 약점을 이용해 그녀를 YL그룹에서 몰아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긴급 주주총회를 소집하였고 강미란의 비리, 강승우를 위해 불법 자금을 사용한 증거를 폭로하였습니다. 강미란, 당신은 더 이상 이 그룹에 있을 자격이 없어. 황기찬은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승리의 빛이 번득였지만 그 뒤에는 강세리와의 불륜과 김도희 사건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강미란은 회의실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반박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서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YL그룹을 떠나며 홀로 거리로 나섰습니다. 서울의 밤은 차갑고 잔인하였고 그녀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승우가 태어났던 병원, 그가 처음 웃었던 순간, 그리고 그녀가 그를 품에 안지 못했던 모든 시간을 떠올리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승우야, 엄마가 잘못했어. 그녀의 속삭임은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그녀는 YL그룹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 모든 노력은 오로지 승우를 회장 자리에 올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승우야, 너를 위해서였어. 내가 이 그룹의 왕이 되길 바랐어.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승우는 없었습니다. 그녀의 삶의 이유, 그녀가 쌓아온 모든 목적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난 왜 살아야 하나? 그녀는 텅 빈 가슴을 부여잡으며 흐느꼈습니다. YL그룹은 그녀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앞은 캄캄했고 그녀의 발걸음은 비틀거렸다. 삶의 이유가 사라진 허무함은 그녀를 끝없는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장례식장 복도에서 강미라는 강재인과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분노와 슬픔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이제 속이 시원하니? 강미라는 강재인을 노려보며 내뱉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도끼로 가득하였지만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가 원하던 거 아니야? 내가 모든 걸 잃는 거. 강재인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지만 분노가 더 강하게 타올랐습니다. 고모, 그때 은우가 그렇게 된 건 내 탓이라고 했죠?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고모도 자식 잃어보니까 심정이 어때요? 승우가 이렇게 된 건 고모 탓이에요. 그녀는 소리치며 강미란을 노려보았습니다. 승우가 왜 죽었는지 알아요? 고모가 승우를 속였기 때문이에요. 강미란은 그 말에 비틀거렸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다시 한번 찢겨져 나가는 듯 하였습니다. 그녀는 강재인을 붙잡으려 했지만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승우야 미안해. 그녀의 오열이 장례식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마치 그녀의 모든 것을 잃은 비명처럼 끝없이 메아리치며 장례식장의 고요를 갈랐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드라마오션이었습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